네, 안녕하세요. 네, 중동고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있는 강사 김승미입니다. 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어제까지 해서 애들 시험이 끝났죠. 오늘 아마 신나게 놀고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서술형 채점한 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시험은 일단은 어쨌든 이제 끝이 났고요. 1학년도 마무리가 이제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2학년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점인데, 사실은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학년 올라갈 때 막 예비고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2학년 올라가는 지금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내신 공부 위주로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고등 공부를 좀 시작하는 그 때였다면 3학년 때 이제 수능 준비를 할 건데 그 이제 가운데 낀 학년이 2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수험 생활의 출발을 결정할 수 있어서 좀 2학년을 잘 출발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 겨울방학 수업을 좀 준비했고요. 관련해서 뭐를 하면 좋을까, 어떤 걸 해야 할까 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 잠시만요. 한번 했었는데 잠시만요. 이게 안 돼가지고 잠시만요. 요게 안 되는데 네네. 네. 저희가 지난달에 설명회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안 돼서 제가 한 장만 넘길게요. 잠시만요. 지금 뭔가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인데. 네. 전체. 단장.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에 설명회 한번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에 개강을 할 건데 그러면 10주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수업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말씀드리고요. 겨울방학 때 특히 무엇을 하면 좋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좀 자세히 수업에서 하는 거랑 클리닉에서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수업의 목표는 총 5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수능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흔히 수능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비문학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지는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수능 비문학 공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학을 겨울방학부터 1학기까지 총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완성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완성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적어도 이제 수능 평가원 문제들을 내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 이후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없고요. 이 6개월의 시간은 수능과 내신을 같이 공부하면서 6개월 동안 문학을 완성시킨다. 이게 이제 좀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이제 치른 우리 중등부 1학년 시험에서도 외부 지문이 좀 문제가 됐잖아요. 외부 지문이 총 13문제나 나왔었는데 사실은 2학년도 다르지 않고 수능에서도 만나는 문제도 사실 외부 지문인 거죠. 낯선 지문이니까. 그럼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 그게 좀 요 수업의 목표고요. 이제 네 번째는 글을 이해하는 게 국어 수업의 사실은 전부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글로 좀 표현해 보는 것까지 나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2학년이 되면은 서술형이 좀 강화되거든요. 지금은 서술형이 몰라서 못 쓸 수는 있어도 쓰는 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2학년으로 가면은 알아도 못 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글로 좀 표현하는 것까지 할 예정이고요. 글로 표현하는 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읽는 훈련도 되기 때문에 이제 표현하는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중요한데 어쨌든 자기 자신 스스로 안에서 성장하는 게 있어야 그 효능감을 가지고 애들이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이번 2학기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이제 개인 사정으로 사실 이제 2학기 때 아이들을 거의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갈 때 또는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점수의 차이 때문에 시험을 잘 봐서 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진짜 국어 공부를 새롭게 해본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하면서 좀 더 밀접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시험 보기 전에 되게 자신감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효능감을 가지면서 국어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출발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2학년은 수능을 시작을 할 건데 수능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과목이 조금 편제가 바뀌었어요. 과목 이름만 좀 바뀐 상태인데요. 이제 독서와 작문, 문학, 화법과 언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바뀌었어요. 원래는 화법과 작문이었고 언어와 매체였는데 매체는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편제가 좀 바뀌었는데 이 세 과목의 핵심은 독서와 작문에서는 독서에 좀 방점이 있고 문학 따로고 화법과 언어에서 언어가 문법이에요. 그럼 이제 언어가 방점인 거죠. 그럼 이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문학, 문법, 비문학 이렇게 세 가지죠. 그래서 선택 과목이 바뀌면서 우리는 이제 공통 과목으로 수능을 다 같이 보는 거고 이러한 이제 교과목 이름 안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수능의 오답률을 따져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오답률 한 7위, 10위 안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럼 이제 비문학하고 문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물론 문학을 공부 안 하면 문학도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 선에서는 비문학하고 문법을 결국 잘 풀어내는 친구가 이제 좋은 등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비문학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수능 공부는 왜 비문학 공부일 수밖에 없냐. 이제 문학하고 문법이 너무 쉬워서라기보다는 문학 문법은 내신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내신에서는 하는 학교가 드물어요. 이제 어떤 학교는 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제 우리 학교는 안 하기 때문에 비문학은 따로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언제 시작해야 되냐? 이번 겨울에는 시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 필요한 거 결국 이제 비문학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 내신에는 뭐가 필요할까? 사실은 이제 중동고가 2학년 때 화법과 작문을 하기로 좀 필요 없는 과목을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좀 지치게 하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학년부터는 2학년 1학기가 문학이고요. 2학년 2학기가 화법과 언어예요. 그러면 1학기에는 문학을 집중 공부하는 거고 2학기에는 문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동고에서 내신에서 문학을 한다는 거는 다른 학교보다 특히나 수능 문학의 토대가 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1학년도 이렇게 외부 지문 천지로 시험을 봤는데 2학년도 사실은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1학년은 시험 범위가 적고 외부 지문 비중을 확 늘린 상태였고요. 사실 이제 이 정도까지 외부 지문을 많이 낸 거는 올 1학년이 처음이기는 해요. 그런데 올 2학년을 보더라도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외부 지문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특히 올해 2학년은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외부 지문으로 자꾸 서술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이제 객관식 편하게 풀고 다 맞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서술형으로 외부 지문을 자꾸 내니까 외부 지문이 객관식으로 나오면 상대적으로 비교라도 하면서 풀 텐데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진짜로 문학을 분석할 수 있는지가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중동고에서 내신 문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겨울부터 이제 6월까지 해서 수능 문학의 토대를 만들고 문학을 약간 완성에 가깝게 만든다. 이제 이게 좀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학기로 가면은 문법을 하게 될 건데요. 이제 사실 이제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3학년으로 과목이 빠져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2학년에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사실 장점이죠. 문법을 일찍 끝내놓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중동고 내신 문법은 수능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 문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중동고 내신을 열심히 하면 수능 문법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이제 그렇죠. 사실 중동고가 원래 문법이 강한 학교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은 문법만 했어요. 1학년 때. 그냥 문법이랑 요약 이렇게 했었고 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문법만 했었어요. 1학년은 완전 문법 기계처럼 한 학교였고요. 그 교과서도 전혀 안 나가고 그냥 프린트로만 나갔거든요. 근데 프린트의 수준을 보면은 약간 어려운 용어까지 다 넣어서 제가 느낄 때는 거의 대학교 1학년 개론서에 나오는 것 정도.
요 정도 수준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문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학년 2학기에 요 내신 문법 2번 하고 나면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다 하는 거고, 사실은 뭐 특강 같은 것도 전혀 필요 없고요. 요 내신 문법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어머님들께서 겨울방학 때 이제 정규 수업 듣지만 혹시 특강으로 문법 특강 들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들을 필요 없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여름까지는 그냥 문법은 잠깐 후순위로 밀어둬도 이제 괜찮아요. 여름방학 때 특강을 듣고 안 듣고는 이제 개인마다 조금 선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이제 문법을 잘한 친구는 내년 여름방학에도 들을 필요 없고요. 그냥 요 2학년 2학기 때 내신할 때 열심히 하면 그게 내신도 잘 받는 거고 수능 문법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학기에 문법 할 거라고 빼고 생각하면 겨울부터 이제 우리가 6월까지 특히 해야 되는 거는 문학, 비문학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학은 내신하고 연결해서 할 거니까 좀 더 이제 완성도를 가져가는 거고, 비문학은 이제 꾸준히 할 건데 내신 때는 못 하니까 겨울에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앞에서 이제 수업의 목표였고요. 겨울방학 때 해야 할 거를 좀 한 과목씩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비문학 분석을 하는데, 사실 어느 수업을 가도 비문학 기출 분석해야 된다, 평가원 기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비문학 기출 분석이 뭐냐, 제가 이제 통화나 이렇게 상담 전화 하더라도 어머님들께서 기출 분석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네, 그건 뒤에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비문학 분석을 할 건데 좀 나눌 거예요. 수업에서 다루는 지문과 클리닉에서 개별적으로 나누는 지문을 좀 나눌 예정인데, 수능이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 좀 꽤 오래됐고 지문도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진짜 한 2015년 이전 지문은 고1, 2 학평보다도 쉬울 정도로 그 고3 지문인데도 쉬운 것도 있고, 그다음 뭐 23년도 수능이라든지 19학년도 수능 정말 너무 어려웠던, 표점이 거의 150에 가까웠던 이런 지문들은 3학년들한테 풀려도 되게 어렵죠. 그래서 지문에 이제 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는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지문들, 그리고 제가 어떤 이제 비문학 독해 방법을 좀 설명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지문들, 좀 필수로 꼭 강의가 필요한 지문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교재로 만들어서 수업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문학보다 비문학이 아이들의 편차가 되게 커요. 어떤 친구는 23학년도 수능을 풀어도 좀 푸는 친구가 있고, 진짜 비문학이 너무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너무 책을 안 읽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비문학이 너무 힘든 친구들. 그럼 이제 수업에서는 같이 하니까 한 문장씩 같이 읽고 분석을 직접 해보는 거니까 같이 듣지만, 클리닉에서 똑같은 지문을 주면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클리닉에서는 좀 지문의 차이를 줘서 똑같이 평가원 지문이지만 이제 어떤 친구는 좀 쉬운 거, 15학년도 16학년도 진짜 고1, 2 수준 거를 풀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또 아예 고난도 지문을 좀 풀어야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런 지문을 좀 집중적으로 주고요. 19학년도 물리지문 같은 거는 너무 어렵게 나와서 평가원장이 나와서 사과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다시는 안 내겠다, 이렇게 이제 막 물리2를 한 친구들이 이점을 갖는 이런 지문은 좀 너무 송구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지문들. 근데 그런 것도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클리닉은 좀 개별적으로 보면서, 사실 이제 비문학 독해 능력은 내가 한 지문을 배운다고 다음날 갑자기 한 지문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수업에서는 막 오늘 와가지고 뭐 물리지문 했는데 숙제는 생물지문이고 이럴 수 있고, 이제 한 지문을 한다고 바로 이게 써먹어지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나면은 약간 그 다음 점프해요. 자기가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쌓기 위해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하기 위해서는 수준에 맞는 지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제 수준을 대부분은 아니까 이렇게 보고 이제 개별 지문으로 클리닉을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겨울방학 때 이제 문학 하게 되는데, 새로운 교과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동부는 이제 천재 정호응으로 작년하고 이제 똑같이 선택을 했거든요. 이제 목차도 나왔고 이제 내용도 거의 다 나와서 새로운 문학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미리 보면 좋고, 이제 평가원 기출들도 봐야 되니까 두 개를 섞어서 이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좀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로 좀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어휘를 할 건데요. 어휘가 독해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애들한테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어휘력이 많이 이제 떨어져요. 어머님들도 이제 좀 느끼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 어휘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어휘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놓고 사전을 외워라 이럴 순 없잖아요. 어휘력이 안 좋은 건 알겠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 이걸 알면 독해에 도움이 되는 어휘들 이런 것만 모아서 숙제로 공부해오고 그 다음에 와서 테스트 보게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휘에 대한 에피소드가 너무 많거든요. 재밌는 에피소드 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 중동고 애들하고 이제 문법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이제 문법에서 반의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다 갖고 한 개만 다른 관계를 반의관계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가 처형과 처제가 왜 반의관계가 되는지 얘네들은 뭐가 같고 하나 뭐가 다르냐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전교에서 맞은 애가 한두 명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답은 어머님도 너무 당연히 다 아시겠죠. 처형과 처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아내의 손윗 형제 손 아래 여자 형제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여자 형제고 아내 여자 형제를 말하는 건 다 같지만 손 위냐 손 아래냐만 다르다. 이제 이렇게 쓰면 답이었는데 애들은 처형을 아는 친구가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한번 물어보세요. 처형이 누군지 아냐고. 그럼 이제 제일 많은 오답률 1위가 아내의 오빠. 처의 형이니까. 진짜 정말 애들 진짜 대다수가 아내의 오빠라고 하고요. 뭐 이런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진짜 어휘를 모르는 건 너무 많아요. 요번에 이제 중동고 1학년 그 어휘 문제 시험마다 2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교과서에 뭐가 있었냐면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그 예문으로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선택을 하고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를 진짜 많은 친구들이 너그럽게 너를 이해하다 할 때 그 이해관계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는 이익과 손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뭐 사소한 건 이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 많죠. 막 이제 뭐 소설 같은 거 읽다가 막 뭐 그는 욕탕에서 나와서 몸을 훔쳤다 이랬더니 몸을 훔치는 게 도대체 뭐냐, 몸을 어떻게 훔치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식탁 같은 거 아빠가 엄마가 식탁 훔친다 이렇게 얘기 안 하냐 했더니 식탁을 왜 훔치냐고 그러는데 이런 말 좀 써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엄마가 무슨 그런 말을 쓰냐고 다 식탁을 닦는다고 하지 누가 식탁을 훔친다고 하냐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이제 그런 말 쓰면 조금 젠체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근데 이제 어휘를 모르니까 진짜 많이 막혀요. 제가 뒤에서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휘를 알면 고전시가도 너무 잘 풀리고 그리고 이제 경제지문, 법지문 이런 것도 훨씬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짤막한 이렇게 한 문단짜리 예문 안에서 그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그거 이제 외워오기 이거 할 예정이에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전문 읽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평소에 너무 하고 싶지만 내신 수업할 때는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학년 수능을 생각하면 결국 전문을 읽는 훈련을 꾸준히 한 친구들은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이번 겨울에는 소설 또는 수필 이런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거 근데 조금 재밌는 거 그래서 숙제처럼 좀 안 느껴지고 약간 숙제들 사이에서 좀 아이들이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지문으로 좀 선별해서 주려고 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비문학 기출분석 하는데 도대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짤막한 예문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자, 이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이게 과연 뭐냐라고 하면 결국 이제 수능이잖아요. 수학 능력인데 대학에서 글을 줬을 때 그걸 가지고 정보를 얼마나 뽑아낼 수 있냐 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글만으로 전달되는 내용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더 의사소통을 쉽게 하려면 사진도 첨부하고 뭐 그림도 있고 그래프도 있고 또 이제 이과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수식으로 주면 훨씬 편한데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글만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선 다시 이렇게 정보로 바꿔서 정보로 머릿속에 이해하는 능력이 잘 되는 게 비문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이 글들 안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고 반대로 특히 이제 평가원 기출을 한다는 거는 이러한 정보들을 글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는지를 좀 알아가는 거. 이게 이제 기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런 이제 특히 과학기술 지문 같은 거를 볼 때 진짜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쭉 읽고 나면은 약간 뭔 말이야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수식으로 바꾸거나 이제 아이들 막 로그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도 이제 학교 때 배웠으니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수식으로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지수적 증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아주 구구절절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이거야 결국은 너네가 맨날 수학에서 배운 거 이거야 라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알아듣는 거죠. 또는 이제 그 평가원 지문 중에
주차 영상 있잖아요. 그 이제 차에서 서라운드 뷰로 이렇게 보여주는 360도 위에서 찍어서 위에서 보여주는 그 주차 영상에 대한 기술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사진이나 또는 그 진짜 영상 장면 하나만 있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을 하나하나 1단계 막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거를 쭉 구구절로 써 있는 걸 보면은 약간 이건 진짜 사진 하나면은 완벽하게 바로 이해될 건데 이거를 글로 주는구나. 이런 게 이제 평가 지문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글만으로 전달되는 내용이 정보를 어떻게 빨리 전환될 수 있을까? 평가원은 어떤 특징들을 잡아 나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기출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하고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정리해서 주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머릿속에서 이게 빨리 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고요. 정보로 가공해서 습득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객관식 문제들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거, 적용할 수 있는 거, 좀 이런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문학 기출 예를 들어 여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아까 앞에는 좀 과학기술 지문이었으니까 인문 지문도 상당히 이제 문장이 긴데 훨씬 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좀 도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간단한 건데 이렇게 되게 자세하고 그 다음에 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출 분석을 하면서 글을 정보로 바꾸는 훈련도 하지만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평가원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냈던 문제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또 다른 문제를 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꽤 오래된 시험 체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제지문 같은 거 매번 새로운 걸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나왔던 경제지문 한 20지문만 모아서 풀면 거기 있는 개념만 잘 습득해놔도 그 다음에 경제지문이 되게 쉽게 느껴지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강사들이 막 지문을 분석하다 보면은 어떨 때 어떤 법지문에 나왔던 한 문장, 이 한 문장 한 3년 전에 나왔던 그 제도구나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좀 소름이 돋는데 되게 이 지문을 계속 여러 번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그 지문들이 서로 연결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기출 분석을 최대한 많은 횟수의 것들을 자기가 많이 해놓고 여러 번 볼수록 수능을 볼 때 훨씬 보는 눈도 넓어지고 깊이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좀 기출 분석, 비문학 기출 분석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한 5개년 정도 안에서 이제 볼 건데요. 5개년 해도 지문이 45개가 돼요. 그래서 꽤 많아서 수업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루고 나머지 이제 클리닉에서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예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아까 내신하고 수능하고 이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중등고 1학년 이제 외부 지문 많이 나온 시험 보고 어떤 친구는 외부 지문이 나와서 시험을 잘 본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외부 지문 때문에 시험이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문학이 쉬운 친구가 있고 문법이 쉬운 친구가 있는데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예술의 하위 범주잖아요. 모든 예술은 자기의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듯이 얘네들도 자기 내용과 형식이 있죠. 그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문법, 그들의 어떤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을 좀 익혀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는 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문학을 어려운 친구들은 자기 해석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약간 어떻게 푸냐면 제가 맨날 문제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선택지가 5개 있으면 자기가 5번이라고 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5번이 답인 이유를 막 만들어요. 시험을 보는 중에. 그래서 만약에 5번이 답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5번이 답인 걸 항변할 수 있을 만큼 막 그 5번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가는 게 예시험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제가 절대 문제랑 싸우지 말고 선택지 안에서 문학이 왜 그러한지 그 법칙을 생각하면서 자기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집에서는 자기 혼자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 법칙을 따라가면서 선택지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문학스러운 답지를 골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러한 법칙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전문 용어와 개념어를 잘 익히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선택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지문 안에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다. 그럼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다. 근데 문학에서 직접 제시라는 거는 진짜 인물에 대해서 그녀는 고지식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직접 제시지 지문을 그냥 안 봐도 외양 묘사를 통해 직접 제시한다. 이 두 개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친구는 이걸 보자마자 지문에 외양 묘사가 있냐 없냐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택지 자체가 말이 안 되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문학의 내용 형식, 문학의 법칙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3번인데
좀 작품 해석을 할 때 좀 밀도 있게 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 1학년 수준에서는 좀 문학을 이제 겉으로 봤을 때 표면적인 주제나 이제 이런 수준에서 나오지만 2학년과 또 이제 수능으로 가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읽는 거, 그리고 이제 전문 읽는 거 좀 이런 훈련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동고는 1학년에서도 외부 지문 싸움이었지만 2학년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중동고가 다른 학교보다 시험 범위가 좀 적은 편이에요. 특히 이번 기말고사가 최고였는데 문법에다가 소설 하나, 시험 범위 여기 끝이었어요. 근데 문학 2학년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변 학교 중에 좀 만약에 시험 범위 많은 학교는 이제 문학 시험 범위에서 보통 지문 한 2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동고는 한 10개 정도? 많이 들어가야 한 10개, 뭐 10개 미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제 범위가 대신에 적은 대신에 좀 깊이 물어본다든지 외부 지문을 많이 활용하고요. 한 최소한 40% 정도는 외부 지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도 외부 지문으로 내기도 해요. 그럼 진짜 특히 이번에 이제 2학년 기말고사 시험 맨 뒷장에 쭉 다 끝나고 맨 뒷장에 차라리 어려운 건 앞에 놔주지 시간도 없는데 맨 뒷장에 이제 새로운 수필, 처음 보는 수필, 뭐 연계되지도 않는 그냥 수필 하나 주고 여기에 어떤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 뭐 요약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술형을 2문제를 냈어요. 8점짜리를. 그러니까 시간 없어서 못 쓰는 친구도 있고 아예 새롭게 자기가 그냥 해석해서 말을 만들어내서 써야 되는 거니까 좀 되게 어려웠던 문제죠. 이제 그런 외부 지문을 좀 이제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2학년은 1학년 때 요약이라도 했지만 이제 우리는 요약도 안 했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써야 하는가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문학 공부할 때 좀 쓰는 것까지 공부할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 2달, 그리고 이제 1학기 내신 2번, 이 6개월의 과정은 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의 기회로 삼고, 적어도 내년 6월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7월 됐을 때는, 아, 문학은 이제 됐다. 문학은 이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게 하는 게 좀 목표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년 2학기는 문법이니까 내신 때 문법 하면서 비문학 정도 좀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올라가면 1학기가 독서와 작문이긴 한데요. 3학년은 어차피 교과목 이름에 상관없이 그냥 수능 특강을 해요. 문학도 하고 비문학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2학년은 이제 크게 봤을 때 겨울부터 1학기까지가 문학 완성 플러스 비문학 공부 시작. 그리고 이제 뒤에는 여름방학부터 2학기까지는 문법을 완성하면서 비문학은 또 서브로 가져가는 이제 이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학 내신 잠깐만 보여드리면 사실 이제 1학년도 다 외부 지문 투성이어서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왼쪽은 완전 수능 스타일이고요. 오른쪽은 또 내신 스타일로 되게 지엽적인 문제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학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은 오히려 수능 문학이 좀 고마운, 너무 지엽적이지 않아서 좀 고마울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게끔 내년 1학기까지 문학을 열심히 공부할 예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요거 예시 같이 넣어놨는데요. 오늘 이제 댁에 가셔서 이제 너무 애들을 괴롭히는 건가? 어제 시험 끝났는데 요거 너 아냐? 이렇게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제 1번은 고전 시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 가운데 백구가 이제 갈매기인데 고전 시가는 더 법칙성이 강해서 백구만 나와도 대부분 백구가 갈매기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다 이제 글씨는 자연치나 물화일체다. 이렇게 거의 법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백구만 알아도 사실은 이해할 때 되게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 섣달 이런 거 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섣달이 몇 월이냐 그러면 이제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아무도 이제 모르겠죠, 아이들. 근데 섣달 나오고 선택지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이러면 애들은 이제 섣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12월인 걸 잘 모르니까 좀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휘 같은 것들도 시 이렇게 짤막한 거 본문 같이 보면서 아, 섣달은 이런 때구나 이렇게 알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이 비문학 어휘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제 매도, 매수, 임대, 임차 누가 빌려주고 누가 받는 것이냐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이제 법지문, 경제지문에 항상 나와요. 이제 금리 나오면 이제 이자 이러면 차라리 쉬운데 금리 이러면 또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내수경제, 내수가 활성화된다 그럼 내수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한 단어를 위해서 막 사전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 문단 주고 맥락상 이런 논이 있고 이거 외워오면 테스트 보면서 검토하면은 좋고요. 그래서 경제지문, 뭐 법지문 또는 뭐 이제 시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좀 겨울 때 공부를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은 이제 지문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게끔 이제 보려고 합니다.
네, 수업 실제적인 것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비문학 10주 동안 하는 거고요. 문학 10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문학은 6월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중은 문학에 조금 더 두기는 해요. 근데 수업에서는 문학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대신에 클리닉에서는 자기 수준에 맞는 비문학 문제를 풀 거니까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문학, 문학 중에서 덜 하는 거는 없어요. 둘 다 이제 많이 할 건데 수업 시간에는 문학을 조금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은 이제 순서대로 독해하는 방법도 배우고 각 지문별로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점에 좀 주목하면서 풀면 좋은지 좀 이런 것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은 우리가 1학년 때는 문학을 이제 약간 개별적으로 배웠어요. 그냥 소설 하나, 뭐 시 하나 이렇게 배웠는데 2학년은 한 학기 동안 문학을 좀 깊이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문학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근대 문학이 탄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세기 동안 문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평가원의 주요 지문들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예정이고요. 뒤에는 고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업이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등원을 하게 되면 과제 제출하고요. 그리고 아까 어휘 공부해오는 숙제 있잖아요. 그 어휘 테스트 간단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정 점수를 못 넘으면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 중에서 문학에 조금 더 방점을 두다 보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90분, 60분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 수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테스트를 보는데 사실 테스트가 없으면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중동고 학생들은 제가 중동고 애들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에서 간단하게 보는 테스트도 정말 잘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또 남자애들은 그런 거 없으니까 다 서로 막 잘 얘기하기도 하고 막 하나 더 맞았다고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수업에서 그날 다룬 거 바로 테스트를 봐요. 10문제 정도. 그러면 이제 수업 때 잘 들어야지만 풀 수 있고 이제 못 보면은 남아서 오답하고 보충하고 가야 돼서 요 테스트를 가지고 좀 이제 긴장감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 테스트는 긴장감도 주지만 제 입장에서도 애들이 잘 습득했는지 이제 성취도를 알아야 되니까 네, 요 테스트를 보고 만약에 좀 미흡한 경우에는 남아서 저희 수업이 이제 평일에 9시에 끝나니까 남아서 10시까지 좀 보충을 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제가 보내드리는 것처럼 피드백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수업은 이제 수업하고 테스트 같이 묶어서 이제 긴장감 있게 비문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요. 요지문 배웠으면 요지문 그대로 시험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이해했는지, 수업 때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 또 주어진 정보를 잘 이해했으면 그걸 가공해서 다시 한번 문제로 출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과제 말씀드리면 매일 푸는 이제 주간지가 있어요. 하루에 4지문 정도 풀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일정 시간에 풀어라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좀 이제 4지문 정도니까 푸는 거랑 오답하는 것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한 80분 정도 분량 정도 되고요. 이거 막 전날 하려면 못해요. 절대.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매일매일 하라고 하고 앞에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풀고 오늘 거 체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문 읽기 과제가 한 편씩 나가고요. 단편 소설 또는 이제 조금 어려운 수필 같은 것들로 묶을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어휘 과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전시가 빈출 어휘나 또는 이제 비문학에서 유용할 수 있는 어휘, 암기해 오는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테스트 말씀드리면은 수업 때는 수업하고 마지막에 갈 때 아까 말씀드린 성취도 점검 테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수업 시간 외에 와서 보는 원래 모의고사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중동고반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 전체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제 몇 개 주면 아이들이 자기 되는 시간에, 방학이니까 되는 시간에 와서 80분 동안 실전처럼 같이 보고 가고요. 그 시간을 되는 애들이 다 같이 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득 차서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자기의 실력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시간 점검도 좀 되고요. 그래서 아마 뭐 2번 내지는 3번 정도 원래 모의고사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싶어요.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때도 클리닉을 했지만 이제 수능 수업 때도 수업에 클리닉을 한번 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수학은 수준별 수업이지만 국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국어야말로 수준차가 있거든요. 특히 비문학 독해는 정말 수준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은 어떤 친구가 너무
너무 무난하게 푸는 지문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쩔쩔매는 지문일 수 있는데, 수업에서 이제 평균적인 지문을 다룬다고 하면 이제 실력이나 또는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개인별로 이제 클리닉 자료가 있는 거고요. 이제 클리닉에 한 번 더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거 다루고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보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클리닉에서는 뭘 하냐? 일단 첫 번째, 수업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필수 지문들.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문학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비문학을 많이 하지는 못해서 수업에서 하지 못한 것들. 근데 사실 비문학은 문학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자기가 좀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수업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주고 클리닉에 와서 적용하면서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문에서는 좀 수준차가 있고요. 그래서 독해 실력에 맞춰서 지문을 제시하고요. 제가 아이들 실력을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감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은 테스트 보고서는 그 테스트에 맞춰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클리닉에서 비문학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의 문학에서 다뤘던 지문과 연계되는 것들을 같이 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오늘 수업에서 뭐 겨울나들이를 했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박완서의 다른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또는 뭐 고전에서 오늘 뭐 정철 시가를 했다. 그럼 정철과 관련한 다른 가사들을 본다든지 좀 이렇게 연계 지문들을 좀 풀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맞았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맞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 하면 이제 아이들이 채점하고 제가 채점하고 옆에 앉아서 같이 채점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두 개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얘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풀었는지, 그리고 혹시나 수업을 잘 들었더라도 잘못 이해한 건 없는지, 좀 오독한 건 없는지, 좀 이런 과정들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주차였는데 이제 왼쪽에는 되게 어려운 이제 물리 지문과 같은 지문이 있고요. 이제 오른쪽은 조금 희미해서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네, 요건 이제 조금 쉬운 예술 지문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이런 지문들이 이제 좀 풀어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지문 풀어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런 좀 차이를 좀 두려고 해요. 네, 저희 수업은 24하고 26일 정도는, 아니 중동부가 시험이 좀 일찍 끝났잖아요. 지금 다 놀고 있죠. 아마 다음 주까지도 놀 것 같고, 게다가 막 축제에 뭐 지금 막 다 들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좀 2주 시간 아까워서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 다음 주에 개강하고 싶은데, 네, 너무 이제 아이들의 반발에 요 주에는 그래도 개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하필이면 요 날이 24일이 축제 날이잖아요. 23, 24가 축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첫 주에 24일 못 오는 친구는 26으로 보충을 와서 대체 수업은 이제 가능해요. 근데 뭐 축제인데 뭐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개강주고요. 겨울이 이제 설 연휴 한 주 빼고 10주 나와요. 3월 첫 주까지. 그래서 10주 동안 사실 이게 수험생 되기 전에 이 정도 긴 호흡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금보다 한 계단은 이제 점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10주 공부하고, 내년에는 1학기에는 문학 열심히 하고 2학기는 문법 열심히 하고 여름에는 비문학 공부하면서 2학년 동안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국어를 좀 만들어놔야 3학년 올라가서 수험생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3학년 가면 막 수능 특강 쏟아지고 하다 보면은 막상 실제로 어떤 공부를 막 실력을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그 해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작품들을 막 본다든지 이런 연습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고2가 진짜 자기의 기본적인 실력을, 좀 진실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겨울 동안 저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강은 이때 하고요. 클리닉은 수요일, 금요일 또는 토요일 이제 요 시간으로 일단은 잡아놨고, 저 모든 시간이 다 안 되는 친구들은 저랑 좀 조정해서 별도의 시간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전체적인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들이 아마 시험 끝나서 많이 놀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뭐 책도 좀 읽고 하라고 했는데 거의 이제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고, 네, 한 주 정도는 이제 잘 쉬고 그 다음에 좀 준비해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주가 생각보다는 또 금방 가기도 해요.
막 진짜 한 주 한 주 하다 보면 금방 또 원래 모의고사 보고 그러다 보면 또 설날이고 그러면 이제 진짜 뚝딱인데 한 주 한 주 열심히 하면 지문으로 따졌을 때 거의 한 100지문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제까지 생각하면은 더 많은 지문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이제 많은 욕심은 내지 않고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에서 비문학의 이제 기초 그리고 문학에서 내신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완성을 가질 수 있는 것까지가 좀 저희 수업에서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아이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